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 6차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고 김대중 공항으로 명칭 변경 등을 명시한 합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강원도 평창에서 대대급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공격 방어 전투 수행과 주야간 독도법, 동계 생존술 등을 익히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2026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군 처우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고 김대중 공항으로 명칭 변경 등을 명시한 합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호남지방공항청 신설과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협력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5조 7천억 원을 들여 신군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가 신군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우진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강원도 평창에서 대대급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혹한의 추위를 극복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깊은 산속, 무장을 갖춘 해병대원들이 눈이 쌓인 수풀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적을 마주하자 실전과도 같은 교전이 벌어집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트도 구축했습니다. 나뭇가지와 흰 천막으로 위장돼 있어 적으로부터 숨거나 기습 공격을 시도하기에 용이합니다. 해병대 1사단 2여단이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대급 전지훈련의 모습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와 산악지형은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방불케 합니다. 장병들은 이곳에서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며 무적 해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병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공격 방어 전투 수행과 주야간 독도법, 동계 생존술 및 설상 기동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부대는 훈련간 대항군 운용과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해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모티브로 삼은 것은 6.25 남침 전쟁 기간 중 미 해병대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희생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 해병대가 장진호에서 경험한 동계 적설과 산악지형을 경험하고 함흥과 흥남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전술 무장행군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부대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해병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매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번에는 국방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6년 국방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 분야에서 살펴봤는데요. 국방 예산 증액으로 국군 장병의 생활과 병영 환경 개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 처우 개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2026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성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진성 보건복지관 직무대리, 심나영 물자관리과장, 김경환 군 주거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군인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양상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에서는 군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급 간부부터 중견 간부,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맞춤형 처우 개선을 통해서 군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진작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복무 여건을 개선을 통해서는 초급 간부들이 안정적으로 군으로 유입되고 이 간부들이 장기 복무로 이어지면서 중견 간부들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환류가 돼서 군이 새롭게 매력적인 직업으로서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목소리가 많았던 당직 근무비와 직책 수행 경비 인상을 대표적인 성과로 뽑고 싶습니다. 먼저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나 유사 직종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당직비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 수준이 이제 평일에 3만 원, 휴일 10만 원인데요. 이 제도는 2012년도에는 평일에 5천 원, 휴일에 1만 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안규백 장관님 시절에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소령이나 사급 근무원들은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던 직책 수액 경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장에게는 5만 원, 단독 지기자에게는 3만 원의 직책 수행 경비를 신설함으로써 임무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시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다리차 이용 요금이라든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분들께 건강검진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네, 2022년도에 도입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병사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부들의 장기 복무 유인을 위한 장기 간부 도약 적금도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간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은 초급 간부들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해 26년부터 장기 복무에 선발되거나 임관하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년 동안 본인이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100%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적금은 5%의 높은 금리와 이자 혜택과 매달 정부 지원금을 직접 적립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3년 동안 매월 최대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에는 약 2,3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간부 대상 적금 제도를 통해 장기 복무 지원 유인을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초급 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굳건한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군 장병들의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사는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6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급식 분야에서는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2년도부터 지속 동결되어 왔던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단가를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해서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복 분야에서는 기존 대비 기능성과 활동성이 대폭 향상된 전투 피복 체계 품질 개선품을 26년 상반기부터 전 장병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방한 피복이랑 우의류가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능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입다 보면 착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식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6년도부터는 고품질 고기능의 방안 내피, 외피, 기능성 방안복, 그리고 기능성 전투 우위 4종으로 통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을 통해서 이사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 화물비를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공무원들에 비해서 군 간부들이 이사할 때 지원받지 못했던 사다리차 이용료도 26년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네, 노후하고 부족한 군 주거시설 개선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들었는데요. 달라지는 군 주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용 간부 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에게 제공되는 간부 숙소의 경우 간부 숙소 부족분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26년에는 3,467억 원에 투입하였고 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간부에게 제공되는 관사 역시 국민 평균 주거 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관사 면적을 국민 평형인 32평형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부족한 관사를 확대하고 노후 관사를 개선하는 데 1,2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후 배관, 보일러 교체 등 주거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도 2천억 가량 편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을 직접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주택수당 등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의 주거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6년 국방 예산 관련 국방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국제 질서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은 우리 군 간부부터 병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도 매우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 초대석에서는 내년도 국방 예산이 군 처우 개선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진성 보건복지관 직무대리, 심나영 물자관리과장, 김경환 군주거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의무송 전용 헬기 메디온의 2차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가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메디온을 추가 양산하고 서북도서와 강원 영동 지역에 운영 거점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디온을 운용하는 육군은 민간인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지원할 계획임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은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지난 2016년에 개발된 파생형입니다. 중증 환자 2명과 경증 환자 6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서북도서에서 환자를 1시간 안에 후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방부 구성원들과 정책홍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첫 미디어데이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정빈나 신임 국방부 대변인도 처음으로 홍보원을 찾았습니다. 국방홍보원이 17일 진행한 첫 미디어데이에는 국방부 대변인실과 방위정책관실 구성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TV와 라디오 스튜디오, TV 부조정실 등 국방홍보원 신청사의 주요 시설들을 돌아보고 국방부 정책 홍보를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어데이는 국방부 구성원들의 국방홍보원의 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방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날 정빈나 신임 국방부 대변인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방홍보원을 방문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국방정책을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비롯해 외국에서 전파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111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초국가 범죄는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연관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외 취업 사기, 국제 마약 관련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번 또는 문자 메시지 샵 0111번으로 하면 되고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365일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육군을 응원하고 후원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5 패밀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내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카덱스 2026의 성공적 개최도 다짐했습니다. 이경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협회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 또 작은 성금부터 크게끔 기업에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까지를 포함하여 금년 한 해도 그런 과정과 또 그런 감사와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오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7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아루카 패밀리데이 후원 감사 행사에는 육군 주요 지기자와 앨런뱅크 미 육군협회 한국 지부장을 포함해 120여 명의 방산 관계자와 육군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육군협회의 주요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원활한 협회 활동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육군협회는 방송인 최영재를 2026년 홍보대사로 공식 임명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협회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내년 개최 예정인 2026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상무기 최대 방산 전시회인 카덱스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육군협회는 또 한 번 새로운 한 해를 향한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화려한 전통 복장의 취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전을 맡아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이펙 의전에 참여했던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의 특별한 복장을 안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우리 전통의 멋을 알린 건 K-팝 데몬 헌터스 속의 호랑이와 까치, 그리고 사자보이스의 검은 한복이었죠. 그런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멋진 한복을 입은 이들이 국빈 의전을 담당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휘자입니다. 머리에는 캐대언 속 서씨의 갓처럼 감색의 전모를 쓰는데 공작 깃털과 옥로정으로 장식돼 화려함과 위엄을 더합니다. 손에는 지휘봉 등채를 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무관의 군복 차림에선 오른손에 등채를 들어 군사 지휘권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자세히 보면 지휘자가 등채를 들고 있다가 내리면서 지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휘자가 입고 있는 옷은 취타복은 아니지만 왕의 국운복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조선 철종 어진을 보면 옷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착용자가 행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 왕의 국운복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슴팍을 보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유명해진 혜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주를 담당하는 병들은 취타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황색의 황철릭을 입는데 국제 행사에 참여하면 특유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반차도에서도 취타대가 자세히 묘사돼 있는데요. 국군의 취타대 행진은 1961년 제1회 국군의 날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타대가 쓰는 초립에는 꿩깃털이 양옆에 달려 있는데 꿩깃털은 무관의 상징이었던 만큼 우리 군의 전통성과 권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취타대는 지휘자가 명금이라 대취타라는 구호를 외치면 연주를 시작하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명금이라 대취타! 동양에서 전통군악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유일한데요.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방부 전통악대는 내년 7월 멋진 취타대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전통의 멋을 함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군솔솔 정보 안지연 기자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의 영웅 워커 장군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워커 장군이 처음 한반도 땅을 밟았던 1950년 7월 중순, 국군은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90%가 넘는 국토가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미 합동참모본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 망명 계획까지 검토했을 정도였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지 좀 와닿네요. 이 시기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던 메가더 장군이 전황을 뒤집을 작전을 하나 생각해내는데요. 예, 인천 상륙작전.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전까지 북한군 주력 부대를 낙동강 전선에 묶어둬야 한다는 거였죠.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의 손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었어요. 워커 장군은 마산부터 외관, 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길이가 무려 240km에 달했습니다. 이 선을 워커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는데 병력이나 무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해는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워커 장군은 일선 부대를 자주 방문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휘관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장병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7월 31일 미 25사단을 방문해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때 나온 명문이 바로 Stand or Die입니다. 죽거나 혹은 버티거나.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워커 장군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죠. 8월부터 워커 장군의 지휘 아래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적군에 비해서 병력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네, 그렇죠. 병력이 부족하면 그 전술을 잘 세워야죠, 사실. 워커 장군이 운용할 수 있었던 예비대는 미 해병연대 단 하나였는데요. 낙동강 전선을 따라서 강한 공격 부대로 얇은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릴 것 같으면 재빨리 미 해병연대를 투입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적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9월 중순까지 버텨냈습니다. 와, 진짜 명장이시네요. 네. 낙동강 전선에 사활을 걸었던 적군 3개 사단은 치명타를 입었고 메가더 장군은 차질 없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분이 바로 워커 장군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진짜 워커 장군님 아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황이 완전히 뒤집히고 이때부터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 12월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두 번째 무공훈장인 의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은 새만금 일대에서 넓은 개활지를 이용해 안티드론 기술과 장비를 안전하게 시험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군 보병학교가 미래보병 전투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보병 전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제 연구개발 수준을 평가하고 AI 유무인 복합전투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구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제3회 잠수함 획득 운용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에선 운용 중인 잠수함의 성능을 높이고 최고 수준의 신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차츰 구름이 줄어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많아 대기질은 좋지 않은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내려가 오늘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는 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며 토요일 오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한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